젊은 어머니 강경애. 호에 돌리는 소리에 놀란 우희는 시가에 들려 무엇을 사려던 것도 있고 분주히 집으로 왔다. 문 안을 들어서니 집안은 고요하였다. 전 같으면 요리상 차리기에 분주했을 터이고 혹시 한가한 틈이 있을 때에도 일꾼들의 농담이 한창 벌어졌을 터인데 웬일인지 오늘은 잠잠함에 의아한 생각으로 부엌까지 와서 들여다보았다. 요리상 주문이 안 들어왔는가? 맥없이 들어서서 수군거리는 일꾼들을 향하여 우희는 물었다. 일꾼들은 그제야 주인 아씨가 온 줄 알고 일시에 돌아다보았다. 그중 한 사람이 우희 앞으로 한 걸음 나오며 저 영업 간판을 때려요 하고 말했다. 우희는 너무나 의외의 말에 놀랐다. 뭐? 순간에 그는 전신이 매시근해짐을 느꼈다. 일꾼들은 서로 멀뚱멀뚱 바라보며 입만만 다시고 있다. 아니, 누가? 농담 아니요? 우희는 진심으로 그들의 농담이기를 마음속으로 깊이 빌며 무서운 듯이 그들의 눈치를 살폈다. 농담이나 되면 좋게요. 한 일꾼이 쭈그려 앉으며 담배를 꺼내 피우면서 이런 말을 한다. 이제 금방 순사가 와서 말했어요. 우리 말을 믿지 못하시겠거든 뒷거리 마님께 물어보슈. 뒷거리 마님은 우희 친정어머니를 가리킨 말이다. 우희는 그만둬 알아볼 용기가 없었다. 그리고 앞이 캄캄해지며 이 무서운 현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요리점을 하면서부터 더구나 자기가 맡아 하게 되면서부터는 일꾼들이 나고드는 일이며 식료품이 모자라서 금방 들어온 요리 주문에 응해주지 못할 때에 초조와 일꾼들의 월급 때문에 온갖 시끄러움을 당하면서 내가 이 노릇 안 하고는 못 사나 하고 탄식을 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막상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그때의 그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우희가 겨우 방문 앞까지 왔을 때 아무 철 모르는 유광이가 엄마 신발 소리에 좋아라고 뛰어나온다. 엄마! 무엇하기 여기 오느냐? 아까부터 우희 어머니는 차입하러 가는 우희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불평이 일시에 쏟아져 나온다. 아니, 순사가 왔어요? 뭐래요? 우희는 유광이를 안으며 풀기 없이 바라본다. 그래, 뭘 하겠니? 영업 그만두라지. 주인이라는 것이 그 모양으로 되고 또 일꾼으로 온 놈까지 잡혀다니니 영업인들 제대로 해먹으라겠니? 우희 어머니는 담뱃대로 재떨이를 탕탕 두드리며 한숨을 푹 쉬인다. 어차피 잘 되었느니라. 아무래도 시집 가야지 혼자 살 수 있니? 어서 임자를 맡겼으면 내가 이제 죽어도 눈을 감겠다. 전 같으면 우희는 뭐라고 대꾸했을 터이나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만 말문이 꽉 막히고 말았다. 유광이는 젖을 어루만지며 엄마, 나 과자. 아까 나갈 때 우희가 약속한 말을 잊지 않고 유광이는 안타깝게 조른다. 딸이 풀기 없이 앉은 것을 본 어머니는 음성을 낮추어가지고 그런데 채주사 나으리 요새 늘 오시냐? 어쩌면 사람이 그리 의젓하니. 젊은 사람치고 그렇게 점잖고 의젓한 이는 처음 본다. 그런데 요새 폭탄을 맞았다더니 그 어찌 되었느냐? 이 조이 봐라. 하면서 깔려 있었던 호의 조각을 내어놓는다. 무엇보다도 채지배인의 소식이나 알까 하는 바람이 든 것이다. 우희는 깜빡 잊었던 호회를 받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이러한 내용이 찍혀 있었다. 공공은행과 동지배인의 사택에까지 폭탄을 던진 혐의자로 가위가위 요리점 이다바로 있는 민 공공을 체포하여 목하 취조 중인데 동시에 그 집을 수색한 결과 가위가위로의 중요 서류를 발견하였으며 이것을 단서로 검거의 선풍은 더욱 확대되어 다수한 청년 남녀가 임의로 검거되었으며 앞으로도 검거될 모양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1년 전에 해외로부터 들어온 신공공이 금조에 피검되었다. 의희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그리고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었다. 어쩐지 호해를 드는 그 순간부터
어쩐지 호해를 드는 그 순간부터 아까와는 딴판으로 알지 못할 새 힘이 물결침을 느꼈던 것이다. 뭐라고 했니? 체주사 나으리 댁은 어찌 되었니? 딸의 눈치를 살피며 상서롭지 않은 내용임은 짐작하였다. 그리고 어서 채지배인의 소식만이 답답히 알고 싶었다. 우이는 어머니의 말대꾸할 생각은 전연히 잊고 저편벽만 끝없이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부터 민씨의 수상한 태도에 막연히 짐작은 되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실을 읽고 나니 그의 침착한 태도와 헌신적 노력이며 꾸준한 힘, 새삼스럽게 뭉클뭉클 깨달아졌다. 따라서 자신도 그만 모든 탈을 벗어버리고 뛰쳐나와서 그들과 함께 무슨 일이든지 하고 싶은 욕망이 불불 끓어 일어났다. 영업 간판을 뗀다. 그것 아니면 죽을까? 우희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예, 어미 말을 듣지 않고 그래, 폭탄 던진 놈은 잡았느냐? 어머니도 그것은 알아 뭐예요. 늙은이는 어서 죽어야겠다. 언제나 우희 어머니가 딸을 대하면 성풀이 하는 말이다. 이러니 저러니 여러 생각할 것 없이 일꾼들은 해치고 우리 집에 가서 있자. 그래서 나중 문제는 차차로 해결하더라도 딸의 속이 어떨 것을 생각하니 더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우희는 새삼스럽게 이 모든 현실이 저주스럽고 원망스러워 못 견딜 지경이다. 그리하여 점점 참았던 분까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남에 입을 벌려 말하고 싶지도 않았다. 예, 내 말 들어? 한참이나 아무 말 없이 있던 우희는 어서 가셔요. 내가 처리할 것이니 하였다. 어머니가 곁에 있어 잔소리를 하는 것이 귀찮아졌다. 이 눈치를 차린 그의 어머니는 무슨 말을 하여도 쓸데없을 줄 알고 일어났다. 오냐, 그럼 내일 또 오마. 어서 누워서 진정하여라. 유광인, 내가 업고 가리? 싫어, 엄마. 유광인은 할머니를 흘끔 쳐다보며 어머니 곁으로 다가온다. 우희는 넋잃은 사람 모양으로 어머니가 가든지 말든지 내 알 바 아니라 하는 듯이 천연스럽게 앉아 팔짱을 끼고 석양볕에 빨개진 앞문만 시름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너무나 복잡해진 머리는 어느 것부터 생각할 여유가 없이 뒤범벅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신발 소리가 쿵쿵 나면서 문 위에 모자 그림자가 얼씬 비친다. 엄마! 진웅이는 언제나 문 밖에서 엄마를 찾고 들어오는 버릇이다. 오빠 온다. 유광이는 맞받아 나간다. 다팔거리는 그의 새까만 머리며 기쁨에 아글아글하는 그의 눈동자. 이제 오니? 어서 가방 저 못 위에 걸어. 진웅이는 선채 물었다. 엄마, 우리 아빠 어디 갔나? 똑바로 쳐다보는 진웅이의 그 커다란 눈. 우희는 생각지 않은 이 물음에 깜짝 놀랐다. 그리하여 진웅의 눈치를 살피며 저것이 누구에게서 애비 없다는 조롱을 받았나? 하는 의심과 함께 남편의 모양이 스르르 떠오른다. 왜? 그것 왜 묻니? 누가 뭐라든? 우희의 음성은 떨려 나왔다. 그리고 금시에 목이 탁 가라앉은 듯 하였다. 저 수길이는 저희 아버지가 새 구두랑 모자랑 그리고 가방이랑 또 장난감을 많이 사왔대. 그래서 나도 가서 수길이랑 놀다 오네. 저 동경서 사왔다지. 아까 부럽게 바라보던 이 모든 것들이 또다시 그의 눈에 비춰진다. 그리고 그는 맥없이 머리를 숙이며 울멍울멍한다. 내 다 사주지. 진웅아, 이리 온. 진웅은 착해. 말끝을 겨우 마친 우희는 손을 내밀었다. 어머니 말에 용기를 얻은 진웅이는 빙긋 웃으며 어머니 곁으로 와서 펄썩 주저앉는다. 그럼 나도 다 사줘, 응? 오냐, 사주고 말고. 봄바람에 투실투실하게 터진 아들의 손을 잡은 우희는 소리쳐 울고 싶은 것을 겨우 참았다. 유광이는 무슨 말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도 오빠가 하는 대로 어머니 곁으로 바싹 다가앉으며 샛별 같은 눈을 반짝 뜨고 엄마, 나도! 다섯 손가락을 쭉 펴가지고 내어민다. 그 모양을 바라보는 어머니로서의 우희.
새삼스럽게 자신의 어깨가 묵직함을 깨달았다. 따라서 참을 내야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앞을 캄캄케 하였다. 엄마도 우네. 과자 먹고 싶어 운다. 손뼉을 치며 유광이는 좋아한다. 우희는 얼핏 눈물을 씻고 그들을 꼭 껴안았다. 계집애도 엄마가 다 우니? 그렇지, 엄마. 우희의 우는 것을 보지 못한 진웅이는 어른들은 울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되었기 때문에 굳은 신념을 가지고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우희는 말 대신에 머리를 끄덕여 보이며 눈물을 소리 없이 목으로 삼키었다. 따라서 6년 전 그날 밤 남편이 최후로 남기고 한 그 말이 다시금 생각히었다. 굳센 어머니가 되어주시오. 굳센 어머니가. 그때엔 무심히 들었던 이 말이었지만 오늘에 있어서는 숨이 답답하도록 깨달아졌다. 그때부터, 아니, 이 애들을 베는 그 순간부터 자신은 어떤 보이지 않는 쇠철망 속에 얽매여 있음을 새삼스럽게 발견하였다. 이제까지도 두 어린 것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자신은 남편과 같이 민씨와 같이 뛰쳐나려고 몇 번이나 생각해 보였던가. 그러나 그는 이 두 어린 것들에게 붙잡혀서보다도 이 철망 속에 걸려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느냐. 그날 밤, 눈이 부실부실 내리는 그날 밤 남편은 자신들을 헌신짝 버리듯 하고 뛰쳐나섰다. 그때에는 다소 원망스럽기도 하였지만 지금 생각하니 남편의 그 용감함이야말로 칼을 들고 적과 대항하는 그 전사보다도 몇 배 더 용감함을 알 수가 있었다. 진웅이는 아까 그 물음이 언제이었더냐 듯이 죄다 잊어버리고 유광이와 돌가보를 하며 놀다가 어머니를 쳐다본다. 엄마, 유광이는 가우랑 돌이랑은 할 줄 모르고 조이만 한다니까? 그러냐? 우이는 그들의 쥐었다 펴지는 조그만 손들을 언제까지나 바라보고 있었다. 우희는 선뜻 일어나서 놀다가 함부로 쓰러져 잠드는 유광이를 안아다가 자리에 눕히며 잠시만 내가 보지 않아도 이렇구만 하고 깔고 누워서 빨개진 유광이의 손등을 보루에다 대고 슬슬 문지르면서 애처로운 듯이 들여다보았다. 진웅이까지 자리에 눕힌 그는 전깃불을 끄고 일부러 잠을 청했다. 그러나 눈은 점점 더 또릿또릿 태우고 골머리며 허리까지 아파와서 못 견딜 지경이다. 그리하여 그는 신선한 바람이나 쐬우고 싶은 생각에 얼핏 일어났을 때 벌써 유광이는 젖꼭지를 꼭 쥔 채 평화스럽게 색색거린다. 어미 된 몸은 할 수가 없구나. 무의식간에 이런 말을 하며 가만히 몸을 빼어가지고 문밖을 나섰다. 낮 같은 달밤이라 오히려 전등불이 수집어 할 그러한 밤이다. 그는 천천히 복도를 거쳐 나왔다. 그의 칠흑 같은 머리며 눈같이 흰 얼굴 위에 쌀쌀한 봄바람이 간지럽게 스치고 들어간다. 그때의 우희 머리에는 웬일인지 남성다운 민씨의 그 국달한 손이 자기 손 위에 힘있게 덮여진 듯이 얼핏 떠올라 가벼운 한숨을 몰아쉬었다. 뒤이어 채지배인의 그날 밤 고백이며 김선생 등이 휙휙 지나친다. 김선생은 벌써 나왔다니 그는 폭탄 사건에는 참가하지 않았는가? 그이 나왔으면 민씨에 대한 말도 물어보고 자신의 금후 태도도 결정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며 머리를 들었을 때 달빛이 찢어지게 두리운 민씨의 방문이 뚜렷이 나타났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손길은 민씨의 방문을 열었다. 훅 끼치는 이 방 독특한 냄새. 좀 역한 듯 하면서도 싫지 않은 냄새는 방 안이 터져라고 배어있는 것을 그는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방으로 들어갔다. 한참이나 우두커니 섰던 우희는 전깃불을 켜고 두루두루 살펴보았을 때 적현 벽 위에 붙어있는 것은 말크스 사진이다. 따라서 저 사진이나 붙이지 말았다면 이번에 잡혀가지 않았을는지 아나 하는 후회를 하였다. 저 사진을 붙였던 그때는 민씨가 며칠 알아누워 있을 때다. 그때 마침 김 선생이 우희를 찾아와서 슬그머니 내어놓은 것이 저 사진이었다. 의미있게 바라보는 김 선생의 저 그 표정. 우희는 김 선생의 속뜻 여하는 하여간 그 사진에 호기심이 움직여
감사히 받아두었다. 그래서 농 속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마침 민씨가 고독히 알아놓은 지 며칠이 되어도 완쾌되지 않음에 그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민씨의 방에 병문안인지라 그저 들어가기가 무엇하여 과실과 말크스의 사진을 가지고 들어갔던 것이다. 그때에 민씨는 약간 웃음을 띄우며 물었다. 그것이 누구의 사진입니까? 모르세요? 다 아시면서도. 슬쩍 민씨의 눈치를 살폈을 때 민씨는 정색하며 말하였다. 모릅니다. 그것을 어디서 나셨습니까? 그것을 어디서 나셨습니까? 그것을 어디서 나셨습니까? 민씨가 독서하는 줄을 잘 아는 우희는 설마 민씨가 이 사진을 몰라볼까 하였다가 참말 모르는 듯한 그 표정에 그는 다소 실망을 느끼었다. 어쩌나 붙여두고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던 민씨. 우희는 지금에야 그 민씨의 진중한 태도에 한층 더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적현 구석으로 놓은 경관의 손에 산산이 부서진 석유 상자 앞으로 우희는 가서 찬찬히 뒤지기 시작하였다. 몇 권의 책과 구겨진 종이 조각이며 연필자루 같은 것이 수북이 나왔다. 우희는 또 무슨 비밀 서류 같은 것이 있지는 않나 하는 호기심으로 밑바닥까지 손을 넣어 휘저었을 때 무엇이 말큰하고 잡힘에 꺼내어 보니 명주 손수건이다. 그는 얼핏 전등 아래로 와서 살펴보았다. 손수건 뒤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백매. 이것이야말로 6년 전에 남편에게 준 자기의 솜씨가 아니었더냐. 우희는 눈을 부비고 보고 또 보았다. 색들여 놓은 백매의 파란 쥐기가 흐려졌을 망정 그의 바늘 뜸새는 여전하였다. 그때에 번개같이 떠오르는 것은 아까 낮에 큰 길에서 본 자동차 외 그 청년 경관에게 포위되어 큰 문 안으로 들이달리던 더구나 우희를 보고 머리를 돌리던 그 청년